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6일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소식입니다. 태국이 한국산 철강 강판에 최고 53.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태국 무역협상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은 한국, 중국의 강판 및 튜브에 대해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해당 한국산 품목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7.22%에서 53.8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태국은 자국 기업과 협회의 제소로 지난 1월 18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아제강이 17.22%의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현대제철이 32.62%를 부과받았으며 관세 부과 기간은 4개월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건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태국의 수입 규제는 9건으로 세이프가드가 3건, 반덤핑이 6건입니다. 대부분 철강 품목으로 태국은 지난 9월에는 한국, 중국 등 4개국의 스테인레스 강판과 보일러관에 대해 최대 51.5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습니다. 제주 출신 사진작가 강지원 씨가 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일주일 동안 태국 내 주요 관광지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 관광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강지원 씨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현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영국 왕립예술학교 RCA와 협력한 광주국제디자인 비엔제에서 전시 수료했으며 미국 렌즈컬처 포트레이트 어워즈 16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클라, 파탈롱, 그리고 얄라에서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클라주의 경우 폭우로 인해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로 등이 침수됐습니다. 파탈롱주의 경우 푸앙파탈롱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얄라주의 경우 도로 곳곳이 침수됐으며 얄라주 측은 홍수로 인한 고립에 대비해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공항관리공단은 태국 성수기 기간 동안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하루 17만 3,523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가량 증가한 수치로 비행편 또한 전년 대비 9.52% 증가한 하루 965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단 측은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와 공항 철도 등을 수요에 맞게 준비했다고 밝혔으며 모든 관계자들이 여러 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끄라비 공항 측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조개 껍질과 산호를 가지고 탑승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개 껍질과 산호를 가진 채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항에서 이에 적발되는 승객 대부분이 공항에 이를 버리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공항에서 압수된 조개 껍질과 산호의 양이 무려 800kg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조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끄라비 공항 측은 이러한 조개류 채집 행위가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관광객들에게 채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바일 택시 이용 어플리케이션 그랩택시가 그랩 히치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런칭하는 그랩 히치 서비스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찾아 히치하이킹을 하는 서비스로 기사와 탑승자 모두 본인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랩 택시는 방콕, 치앙마이, 촌부리, 콘켄, 푸켓 및 우본 라차타니 등 7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이어서 주변 국가 한인 소식입니다.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법인인 신한 크메르은행의 증자에 참여해 자본력을 확충하고서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에서의 금융 네트워크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현재 자본금 규모가 2천만 달러, 한화 약 235억 원인 신한 크메르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증자에 참여해 내년 3월까지 2,750만 달러, 한화 약 323억 원을 투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금융당국이 상업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3,750만 달러, 한화 440억 원에서 7,500만 달러, 한화 8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한은행은 2018년 3월까지 2,75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신한 크메르은행의 자본금을 더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키우게 되는 신한 크메르은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 영역을 정비해 현지화 영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2007년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외환, 소매금융 등의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11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종합박람회에 참가, 수출계약 2건 35만 달러, MOU 3건 70만 달러, 수출 구매 상담 90건 1,857만 달러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20개국 540여 개사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의 대전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 8개 기업이 참가해 첨단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참가한 호치민 종합박람회지만 코트라 등을 통한 철저한 시장 분석, 대상 기업 선정 등 내실 있는 준비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식회사 에그텍은 베트남 코이팜사와 계란 고속 선별기 설치, 판매를 위한 수출 계약 24만 달러를 성사시켰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가구 단위 소규모 양계에서 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계란 고속 선별기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김정홍 산업정책과장은 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 수준에 맞는 제품과 기술을 선정하고 또 연계 마케팅 사업의 지속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창업 브랜드인 커피베이가 최근 필리핀의 대표 쇼핑몰인 SM몰에 1호점을 오픈, 중국과 미국으로의 성공적인 진출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에 본격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커피베이 필리핀 1호점은 세계적인 휴양지 세부에서 약 14만 평 규모로 천여 개의 브랜드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필리핀의 대표 쇼핑몰 SM 시사이드 시티점에 오픈했으며 현지 고객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랜드마크에 입점하게 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커피베이는 필리핀 현지 고객의 입맛을 고려해 출시한 다양한 음료와 사이드 메뉴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려한 음료 비주얼과 드라마 PPL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하와이안 시리즈를 현지화한 세부 선셋과 세부 시사이드는 망고와 깔라만시를 이용하여 한층 더 고급스러운 맛을 냈으며 국내 시장에서 커피베이의 대표 베이커리로 판매되고 있는 미니 허니브레드도 현지화를 거쳐 바나나와 딸기 등이 얹어진 큐브 브레드로 재탄생되어 필리핀 고객들의 입맛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커피베이 백진성 대표는 필리핀 SM몰과 같은 핵심 상권에서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까다로운 국내 고객을 만족시켜온 노하우 덕분이라며 커피베이만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발판으로 중국, 미국, 필리핀 외 다양한 국가에서 커피베이를 만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배곡, 감초, 태반주사 등을 대통령이 사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방됐다, 처방에 포함된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박 대통령이 배곡 주사 등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의무실장은 꼭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근무 직원 약 10여 명도 사용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태반 주사는 대통령 외에 일반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감초 주사와 배곡 주사는 대통령에게 사용했고 일반 직원에게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조사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는 이날 국조특위의 7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대로라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에 이어 일부 친박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안에 대해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해 오는 9일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일 비상시국위에 따르면 비상시국위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 35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정했고 친박계 의원 3명도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시국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친박계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3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비박계의 탄핵 찬성 규모에 대해 35명까지는 분명히 탄핵안에 동참할 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취소에 이어 서울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을 받게 됐으며 최 씨 모녀와 특혜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등 12명은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5일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등에 특정 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서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 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정 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또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 대체 보충학습의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 씨는 고3 당시 수업 일수 193일 중 129일 이상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일 오전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총수 9명이 모두 청문회장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전경련 이승철 상임 부회장에 이어 대기업 총수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 9시 24분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했으며 이 부회장이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어 롯데그룹 신동빈, 한진그룹 조양호, 전경련 회장인 GS그룹 허창수, 현대차 정몽구, SK그룹 최태원, CJ그룹 손경식, 한화그룹 김승현, LG그룹 구본무 회장 순으로 국회에 도착했으며 총수들은 국회 본관 220호실에 대기하다 오전 10시 청문회장으로 이동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1988년 이례재단 비리 관련 50 청문회 이후 28년 만입니다.
이날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번갈아 질의하면 질문 시간만 5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첫 번째 질의 7분에 추가 질의 5분, 보충 질의 5분 등 모두 17분의 질문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국제 뉴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아베 신조 총리의 이달 하순 미국 진주만 방문과 관련해 2차 대전을 일으킨 데 대한 사죄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전쟁 희생자의 위령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며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 행보가 미국의 진주만 공습 등 2차 대전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면서 일본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계기로 미일 동맹이 희망의 동맹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다는 것을 세계에 강력하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이 공식 결정된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의견이 일치되어 성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간의 깜짝 전화통화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정책이 급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국가안보팀 관리들이 지난 주말에 중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전화로 접촉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영내에서 미국의 이익도 증대시켰으며 정책 변화를 통해 해당 3개국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만약 미국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룩한 일부 성과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 지금껏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왔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일 차기 미국 정상 신분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급부상했었습니다. 체첸 공화국의 한 40대 남성이 공연 무대 위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 포스트 등 해외 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자치공화국인 체첸에서 배우로 활동했던 48세의 쿠사이노프는 현지에서 열린 한 공연 무대에 올라 정해진 안무에 맞춰 춤 동작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춘 춤은 레즈킨족의 전통춤인 레즈킨카로 팔과 발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며 한 쌍이 춤을 추기도 하고 남자 혼자 출 수도 있으며 종종 독수리를 흉내내거나 건물을 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시 쿠사이노프는 체첸 전통 복장을 입고 레즈긴카를 추고 있었고 춤을 추며 무대 왼쪽에서 여성 댄서를 지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다리를 휘청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무대에는 현장에 있던 가수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그의 동작이 안무의 일환이라고 여기고 박수갈채를 쏟아냈지만 곁에 서 있던 동료 배우는 쿠사이노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객들에게 박수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무대 뒤에 있던 동료 배우들도 달려나와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그는 이미 숨진 후였다고 합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장면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무대를 촬영하던 관객이 우연히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언론은 쿠사이노프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자 배우, 댄서로 활동했으며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대사관 공지사항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한국어, 한국사,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모국 이해 증진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그리고 타문화 이해와 수용 능력을 배양하여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2016학년도 재외동포학생 동계학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으로 모국 이해에 필요한 실용 한국어 구사 능력과 대학 진학 및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익혀 한민족으로서의 폭넓은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등을 교육합니다. 지원 자격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학생이며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7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단 순수 외국인 학생의 경우 청강생 자격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은 오는 1월 4일까지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서약서, 그리고 추천자 명단 및 여권 사본을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기존에는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여권의 출국 심사인을 날인하였으나 2016년 11월 1일부터는 날인을 생략합니다. 생략 취지는 한국 공항 이용 승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항이 더욱 혼잡해지고 출국 심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출국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여 출국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항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행 대상은 한국에서 출국 심사를 받는 모든 한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국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국심사에는 지난 2011년 2월 10일부터 한국인은 날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인정보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하나투어 협력사 투디투어에서 함께 일하실 참신한 OP분을 구합니다. 모집 분야 패키지 담당 OP, 영어 또는 태국어 가능자 우대해드립니다. 35세 이하, 급여는 상담 후 절충합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래 일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85-785-1226 주상현 차장입니다. 치앙마이에 새로 개원한 세종한국어학교 치앙마이 캠퍼스에서 태국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글, 우리 문화를 지도해 주실 한국어 선생님을 찾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 교육 관련 또는 인문학부 전공이신 분, 만 35세 미만이신 분, 태국어 및 영어 능통자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로 간략한 이력서 등을 보내주시면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급여는 면접 시 협의합니다. 세종 정규교사의 경우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타일랜드 채용 공고 통역부문입니다. 소재지 차총사오, 웰그로공단, 방콕 출퇴근 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종, 통역, 영업, 생산 관련입니다. 지원 자격, 대졸 이상, 35세 이하, 태국어 능통, 읽고 쓰기 가능하신 분, MS 오피스 사용 가능하신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입니다.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어학증명서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쿰빗 아속 근처에 새로 개업하는 일식 전문점에서 총관리 매니저 여성 2분을 모십니다. 용모 단정하시고 태국 직원들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92-785-292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GS 글로벌 방콕 지사는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같이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직종 및 인원, 마케팅, 세일즈 부문 1명입니다. 만 33세 이하, 자격 요건 1어 상급, 태국어, 영어 중상급,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하신 분, 1어 태국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근무 조건, 방콕 사톤 지역,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어 시험 성적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명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인정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홍보입니다. 늘 변함없는 맛 배달 전문점 코리안 훈제입니다. 늘 새로운 음식과 한국의 맛을 찾아 자신 있는 음식만을 만들어 교민분들께 먹는 즐거움으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식 양은 푸짐하게 갑니다. 주문 시 맵기를 꼭 말씀해 주세요. 모든 메뉴는 사리 추가 가능합니다. 라면, 당면, 쫄면, 떡볶이 어느 음식 하나 흉내내어 팔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맛, 한국의 맛을 보실 겁니다. 수쿰빗 소이 49 입구에서 100m 지점 왼편에 있습니다. 영업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연락처 087-060-5252번입니다. 파타야 자유여행 파타야 1일 투어 안내입니다. 자세한 투어 일정은 화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어 최저 가격은 2,050바트부터입니다. 연락처 070-4095-7258, 070-7519-1258번입니다. 소피텔 방콕 수쿰빗 윈터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화면에 요금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기간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2017년 1월 26일에서 2017년 2월 2일까지입니다. 다도라 투어 전화 02-665-7171 070-8268-6726번입니다. 방콕 골프 람루카 컨트리 클럽 주말 오후 특별요금 안내입니다. 주중 스페셜 프로모션 그린피 1인 1,500바트, 의무카트 이용 프로모션입니다. 주말 12시 이후 플레이 시 그린피 2,200바트가 아닌 1,500바트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 1,500바트 프로모션은 의무카트 사용 조건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말 오후 기존대로라면 그린피 2,400바트 플러스 카트 플러스 캐디 비용 이용 시 3,300바트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프로모션 요금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그린피 1,500바트 플러스 카트 플러스 캐디 비용 포함 총 2,600바트에 가능합니다. 방콕 돈무안 국제공항에서 람루카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약 40분 소요, 방콕 시내에서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새롭게 오픈한 일본 음식점 유타카에서 새로운 맛, 새로운 요리, 새로운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튜나 사시미 세트 A 3,800바트, 튜나 사시미 세트 B 2,500바트, 스노우크랩 코스 2인 5,600바트입니다. 위치 수쿰빗 소이 15 맨하탄 호텔 2층입니다. 연락처 02-006-4302 092-785-2927번입니다. 이상 비즈니스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부동산 정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룸피니 팔랑까오 콘도 MRT 팔랑까오역 근처에 있는 콘도 임대합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18층입니다. 월세 13,500밭, 보증금 27,000바트입니다. 양도 가능 시기 즉시 가능합니다. 1층에는 카페, 식당,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 2군데, ATM 기기 등이 있으며 6층에 헬스장, 사우나, 샤워시설, 수영장, 미니 정원 등이 있습니다. 24시간 보안 경비 상주합니다. 콘도 내 셔틀이 MRT역 3곳과 콘도를 30분마다 순회해서 근처 쇼핑몰인 포춘, 센탄, 빅시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풀 퍼니처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베란다 넓고 시원합니다. 연락처 083-696-0939번입니다. 깨끗한 신축 아파트 임대 승계합니다. 정말 저렴하고 좋은 집입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방 3개, 거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옥상, 발코니 총 4층입니다. 월세 2만 밭, 보증금 4만 바트입니다. 양도 가능 시기 즉시 가능합니다. 돈무안공항과 수완나폰공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 막히는 시간에 둘 다 택시 타고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통로 번화가까지도 안 막히는 시간에 15분 거리입니다. 계약기간은 내년도 8월 26일까지입니다. 풀퍼니처입니다. 연락처 098-956-1936번입니다. 스팔라이 프리미어 아속 35층 신학카릿 위로대학교 방향 남양집입니다. 보증금 5만 바트, 월세 2만 5천 바트입니다. 연락처 098-502-9759번입니다. 수쿰빗 30탑 1 워터포드 콘도입니다. 지상철과 백화점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시설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승계합니다. 내년 10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4만 5천 밭입니다만 주인과의 친분으로 3만 5천 밭에 살고 있습니다. 방 3개, 매반방 1개, 욕실 2개, 가격이 싼 관계로 풀퍼니처는 아닙니다. 보증금은 7만 밭이지만 5만 밭에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92-868-6660번입니다. 팔랑까오 룸피니 콘도 이사관계로 팔랑까오 룸피니 콘도 B동 12층에 있는 전망 좋은 방 임대 승계합니다. 인덕션 빼고 전체 인클루드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월 450밭 별도 승계 가능합니다. 입주 가능 시점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2017년 5월 17일까지이고 이후 계약 승계 가능합니다. 연락처 089-098-7220번입니다. 이상 부동산 정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